네, 오늘은 가원적 3단 논법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원적 3단 논법이란 일단 3단 논법 중에서 어떤 진술이 사용되었느냐? 가원 진술이 사용된 진술을 가원적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가원 진술이 뭐냐라고 하면은 조건부가 들어간 거예요. 조건부. 뭐뭐라면 뭐뭐이다라고 할 때 요 라면 있죠. 그쵸? 만약 뭐뭐라고 하는 조건부가 들어간 진술은 가원 진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진술은 사실 정원 진술이에요. 정원 진술이 뭐냐? 이 가원 진술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조건부가 있어요, 없어요? 조건부가 없는 진술이 정원 진술이 되는 거예요. 조건부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특징이 있나요? 단정적으로, 그렇죠? 확률이 어때요? 단정적이니까 100%의 확률로 말하면은 정원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네 가지 표준 진술 중에 하나인 A 진술의 예를 들면은 모든 S는 P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말 그대로 단정적이잖아요. 여기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하나를 붙여봅시다. 만약 무엇이 뭐뭐라면 무엇은 뭐뭐이다 라고 하게 됐을 때는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조건이 붙죠. 이게 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쵸? 이런 식의 진술이 바로 가원 진술이 되는데, 자, 3단 논법이라고 했을 때 요 가원 진술이 들어가면은 가원적 3단 논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가원 진술에서 이제 전건과 후건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따로 나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자, 뭐뭐라면 뭐뭐이다라는 형태로 이제 되기 때문에 요 전반부 조건을 담고 있는 전반부가 있고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후반부가 있는데 요 전반부를 조건을 담고 있는 전반부를 전건이라고 하고 말하고자 하는 본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후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원 진술의 전건이 뭐냐 하면은 조건부, 가원 진술의 후건이 뭐냐라고 하면은 뒤쪽에 본래 내용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원 진술에 이제 축약형이라고 있는데요. 그 축약형이란 건 뭐냐면요. 이제 앞에서 우리 정원 진술로 이루어진 3단 논법 공부했을 때 우리가 축약형 사용했던 것처럼 가원 진술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축약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전건이 이제 P고 후건이 Q. 이거는 근데 다른 기호를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되는데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전건을 P, 그 다음에 후건을 이제 P, Q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그 부분을 이제 R로 이제 적는 겁니다. 이제 PQR의 순서로 이제 배치를 해요. 그리고 뭐뭐 한 다면은 이제 요건데 요게 이제 꼭 말 그 발굽 밑에 박는 편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게 홀슈, 그러니까 홀스 슈죠, 그쵸? 홀스 슈인데 좀 빨리 발음하면은 그냥 홀슈처럼 발음됩니다. 그래서 P 홀스 이게 어떻게 읽느냐? P 홀슈 Q라고 읽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형태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P하고 Q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느냐는 다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 홀수 Q에서 내가 여기선 P는 공부하는 거고 Q는 점수를 좋은 점수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공부한다면 나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제 가온 진술을 대전제로 쓴 거고요. 소전제는 뭐냐? 이제 요 좋은 점수를 받는 부분을 소전제의 전건으로 가져온 겁니다. 받는다면 부모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공부한다면 내 부모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Q 홀슈 R. 그러므로
P 홀슈 R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가원 진술, 가원적 3단 논법, 가원 진술이 사용된 가원적 3단 논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가원적 3단 논법은 타당한 3단 논법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P가 뭐예요? Q라는 거죠. 그쵸? 근데 뭐예요? Q라면은 다시 R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P는 곧 R이라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타당한 가원 진술이 되는 겁니다. 가원적 3단 논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원적 3단 논법 중에서 이제 진가원적 3단 논법인데 진가원적 3단 논법은 왜 진가원적 3단 논법이냐? 이 세 가지 진술이 다 가원 진술로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진가원적 3단 논법인데요. 이랬을 때 이제 타당성이 이제 어떻게 있을 때 이제 타당성이 이루어지느냐? P 홀수 Q고요. 그러니까 요 그 후건이 소전제의 전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개념을 이제 여기서 등장시키고 요거하고 이어서 결론으로 이어지면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쭉 사다리 타고 내려가듯이 이어지는 거죠. 이런 논리적 구조를 갖기 때문에 타당성을 갖게 돼요. 진가원적 3단 논법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 타당성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교재에서 보이는 것처럼 표준 정원 진술로 바꿔도 돼요. 그렇죠? 변환한 뒤에 5가지 규칙을 적용해주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굳이 그 변환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걸치는 것보다는 논리적인 흐름을 그냥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가 Q로 가고 Q가 R로 가니까 그러니까 P는 R이다.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진가원적 3단 논법이라면 요 내용 상관할 필요 없어요. 모든 3단 논법은 형태로 타당성을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타당성이 있게 되는 거죠. 자, 타당성이 없는 이제 3단 논법이 여기 밑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P 홀슈 Q고요. 그런데 원래대로라면은 Q 홀슈 R이어야 되죠. 그쵸? 근데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R 홀슈 Q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P 홀슈 R이라고 하는 형태로 집어넣은 거죠. 자, 이러면은 타당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R이죠, R. 이러면은 타당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겠어요? 없겠죠, 그쵸?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P니까 뭐예요? Q라는 거죠, 그쵸? 대전제가. 소전제는 뭐예요? R이니까 Q래요, 그쵸? 그러면은 P에서 Q로 갈 수 있고 R에서 Q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Q라는 애는 P에서부터도 올 수 있고 R에서부터도 이거 잘못 썼네. R에서라는 애로부터 와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쵸? 결론은 뭐예요? P에서 R로 갈 수 있다. 흐름이 되나요? P에서 Q로 갈 수 있고 R에서 Q로 갈 수 있는데 P에서 R로 건너뛰어라.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면 도식화해보면은 타당성이 없는 게 이렇게 쉽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복원한 거죠, 그쵸? 이렇게 복원을 해서 말도 안 되는 발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요 형태를 이제 복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P에는 여자, 그다음에 Q에는 사람, 그다음에 R에는 남자를 넣은 겁니다. 내가 만약 여자라면 너는 사람이다. 맞죠? 내가 만약 남자라면 너는 사람이다. 맞죠?
내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만약 여자라면 너는 남자다. 네, 갑자기 쭉 뛰어넘죠.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갖고 여자에서 남자로 뛰어넘어 버리죠. 네, 이런 식의 논증이 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타당성이 있느냐? 아, P에서 Q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대전제의 후건입니다. 이 대전제의 후건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소전제의 전건으로 가줘야 돼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고,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 대전제의 전건이 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전제의 후건이 결론으로 와줬을 때 진가원적 3단 논법은 타당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가원 진술로만 이루어진 진가원적 3단 논법이고요. 그 다음에 3단 논법 중에는 이제 반가원적 3단 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이라고 하는 거는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원 진술이 있는데 전체가 다 가원 진술이 아니라 반만 가원 진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가원적 3단 논법에는 긍정식하고 부정식 두 개가 있다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요 밑에 있는 이게 긍정식이거든요. 요 긍정식을 보면서 반가원적 3단 논법을 좀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전제에 이제 가원 진술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원적 3단 논법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진가원적 3단 논법 보시면 소전제에도 그 가원 진술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소전제 보시면은 가원 진술이 아니라 이거는 조건부가 없는 정원 진술이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가원적 3단 논법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결론도 역시 정원 진술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전체가 다 퓨어, 영어로 보시면 아까 퓨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믹스, 섞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가원 진술이 아니라 가원 진술과 정원 진술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반가원적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타당성이 있는 형태는 일단 긍정식과 부정식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P 홀씨 Q가 되겠죠. 어떤 조건을 붙이고 얘기하려고 하는 바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소전제에서 이 전건 부분이죠. 조건 부분을 100%의 확률로 긍정을 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뭘로 가져오느냐? 이 후건 부분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타당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뭐뭐라면 뭐뭐이다라고 했는데 소전제에서 얘가 100%래요. 그럼 결론은 당연히 이게 100%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 이 3단 논법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P 홀수 Q인데 P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Q래요. 타당하죠. 그쵸? 네, 그래서 요런 반가원적 3단 논법은 긍정식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부정식도 있습니다. 자, 부정식은 뭘까요? 긍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거겠죠. 그쵸? 그런데 어디를 부정하느냐를 잘 봐야 돼요. 여기 아까 P 홀수 Q였잖아요. 그쵸? 근데 긍정식은 전건을 긍정하는 겁니다. 근데 부정식은 전건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은 오류입니다. 전건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뒤에 후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not Q를 소전제로 제시를 해주고요. 그러므로 결론을 not P로 추론하는 게 부정식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래요. 자, 뭐뭐라면은 뭐예요? 뭐뭐이다라예요. 그쵸? 이런 확률이 만족되면은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쵸? 네, 그런데 100%의 확률로 뭐예요? 이런 일이 없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조건이 만족됐다는 뜻이에요? 만족이 됐다는 뜻이에요?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안 됐다는 뜻이죠. 조금이라도 만족이 됐다면은 이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없대요. 그러면은 역산해서 생각해보면 뭐예요?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식도 타당한 그 반가원적 3단 논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원적 3단 논법이 타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전제에서 전건을 긍정해주거나 후건을 부정해주고, 그렇죠? 전건을 긍정해줬다. 그러면은 후건을 그냥 가져다 써주시면은 타당합니다. 네, 후건을 부정해줬다. 그럼 전건을 부정하는 형태로 가져와 주시면은 타당한 그 반가원적 3단 논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반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럼 어떻게 돼? P 홀수 Q인데 긍정식으로 가면은 전건을 긍정해 줘야 되는데 얘가 소전제에서 Q를 긍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P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아마 타당하지 않은 이제 그 얘가 여기 똑같은 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걸 좀 지워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어떤 학교가 고전교육 학교라면은 그 학교는 논리학을 가르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뭘 긍정하느냐? 그 학교는 논리학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논리학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고전교육 학교다. 언뜻 생각하면은 말이 되는 것 같죠? 그쵸? 고전교육 학교면 논리학을 가르친대요. 근데 논리학을 가르치고 있네? 그럼 고전교육 학교란 얘기 아니야? 말이 될 것 같죠? 그쵸? 근데 함정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요. 논리학은 고전교육 학교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반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과정을 논리학 그 과정을 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반 공립학교에서 고전교육학교 아니에요? 일반 공립학교에서도 논리학을 가르치잖아요. 그쵸? 근데 논리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곧 고전교육학교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쵸? 예,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논리학을 가르친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전교육학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바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타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식일 경우에 언제 타당하지 않게 되느냐? 후건을 긍정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전건을 결론으로 끌어내는 경우예요. 이런 걸 바로 후건 긍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당성이 없어요. 자, 그럼 반대 경우도 있겠죠. 반대 경우. 반대 경우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P 홀수 Q에서 not Q일 때 not P가 맞다라고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요번에도 반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P 홀수 Q인데 어떻게 하느냐? not P다. 그러므로 not Q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고전교육학교라면 그 학교는 논리학을 가르친다 라고 했는데 이 학교는 고전교육학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학교는 논리학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경우가 이 케이스죠. 그쵸? 자, 그럼 이거는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없겠죠. 그쵸? 아까 경우랑 반대 경우니까. 근데 왜 없느냐는 거예요. 고전교육 학교라면 논리학 가르친다며? 고전교육 학교 아니라며 그럼 논리학 안 가르치겠네.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쵸?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예. 고정교육 학교가 아니면은 논리학을 안 가르쳐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예외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죠. 일반 학교인데 논리학 강좌를 그 교양 강좌 같은 걸로 개설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예외가 발생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논리적 필연성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건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역시 타당성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발례를 통해서 이게 왜 말이 안 되는가 여기서 이제 그 증명을 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도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긍정식은 PQ인데 P를 긍정하고 Q를 결론으로 내는 겁니다. 부정식은 P 홀수 Q인데 Q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not P를 결론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당성이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반대로 가져가는 거죠. 반대로 후건을 긍정하거나 전건을 부정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전건 부정의 오류나 후건 긍정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타당성을 이제 검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보시면서 이제 요 5가지 케이스죠, 그렇죠? 긍정식이냐, 부정식이냐, 아니면은 지인가언적 3단 논법이냐, 어, 그, 후건, 그렇죠?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건을 긍정하는 게 타당성이 있으니까 전건 부정에 오르냐 아니면은 후건 긍정에 오르냐 요거를 여기에다가 분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4개의 논증이 이제 나오는데 한 문단으로 돼 있어요. 한 문단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4개의 이제 그 논증으로 문단으로 분류를 해주시고 그리고 요 각 논증이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써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먼저 추격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P 홀수 Q 추격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P예요. 그러더니 Q라더라.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아까 배웠던 긍정식이네. 그럼 타당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달라는 겁니다. 총 4개의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연습 문제 풀면서 이게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식이 맞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뭐야, 이 전건을 부정하는 이런 형태가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이게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암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서 헷갈리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